식사하다가 졸리신 분 지금 당장 병원 오세요. 당뇨 관리를 해주지 못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초반부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썸네일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세종대왕님을 괴롭혔던 이 질병, 바로 당뇨인데요. 세종대왕님은 실제로 당뇨병에 꽤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학계에서는 보통 비만과 당뇨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종대왕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생긴 질병이라고 추측 중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셨냐면 아버지인 태종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은 이후 세종의 수라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세종이 3년간 밥을 안 먹을 것이다. 그러니 상을 치르는 기간에도 고기를 먹게 하여라 라고 할 만큼 법도를 지켜야 하는 왕실에서 이러한 유언을 남길 정도라니 아마 저보다 고기를 훨씬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무려 기원전 이집트 고대 문헌부터 기록된 매우 오래된 질환 중 하나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이 병은 매우 이상하다. 환자는 자주 소변을 본다. 소변을 보는 게 작은 냇물처럼 계속 흐른다. 물을 마시거나 소변을 참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물을 안 마시게 되면 목마름을 견딜 수 없다. 불덩이 같은 것이 뱃속을 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살과 뼈가 녹아서 소변으로 나오는 듯한 질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갈, 다음, 다뇨, 부갈, 수척, 감염증과 음위를 일으키며 비만이나 미식 등의 관계가 있다. 소갈병은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은 여이고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병으로 당뇨를 말합니다. 다음, 많이 마시고, 다뇨,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부갈, 입이 마르고, 수척, 몸이 마르고 질병에 취약해지며 음위, 발기부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13세기 중엽 고려 고종 때 발견된 향학 부근방에 소갈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고대 이집트나 중국, 인도, 네팔 등 전통의학에서 오줌에서 단맛이 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오줌 맛을 봤나 보죠? 당뇨는 쉽게 말해서 당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병입니다. 원래 우리는 섭취한 음식이 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몸의 세포들에 쫙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혹은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당이 세포 안으로 가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섞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고 당이 세포 안으로 전달이 되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에너지원으로 변화돼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당이 세포로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에너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생기고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기를 느껴서 계속 먹는 것입니다. 사실 당뇨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1형과 2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발병 빈도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해내지 못하는 상태,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당뇨병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1형 당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잘 돼야 합니다. 하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전적인 이유로 어린 나이에 발견이 되지만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면역 체계가 인슐린 생산 속도를 파괴하면서 어린 나이가 아닌 경우에도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과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전무하며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전체 당뇨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걸리는 원인은 첫 번째, 과다한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해서 체내 지방이 많아지거나 인슐린 작동을 방해한다거나요. 둘째, 오랜 시간 운동 부족으로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되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를 생산 능력을 비활성화시켜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2형 또한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예방하시면 좋습니다. 2형은 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조절이 힘들 때 약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1형과 2형 당뇨도 있지만 임신성 당뇨병과 기타 당뇨병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당뇨병 선별 검사를 하고요. 위험도가 높지 않더라도 보통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산모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태아에게는 특히 기형, 거대화, 장기적인 문제, 그리고 신생아 저혈당, 저칼슘혈증,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출산 이후에는 산모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타 당뇨병은 인슐린에 따른 원인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생기는 2차적인 질환입니다. 췌장에 손상이 생기는 췌장염, 췌장외상, 췌장절제, 췌장암 등의 질환으로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실피진 기능 항진증, 성장 호르몬 과대증과 같은 인슐린 작용에 반대되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어 생기는 질환도 기타 당뇨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중요한 호르몬으로서 주로 혈당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은 크게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준을 낮춰줍니다. 이를 위해 인슐린은 신체의 세포들에게 혈당을 흡수하도록 신호를 보내고요. 주로 근육과 지방세포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혈당 수준이 안정되고 급격한 상승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두 번째,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과잉 생성된 이런 당을 저장고인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 조절 및 지방 대사 조절. 인슐린은 아미노산, 단백질의 구성 성분과 함께 지방 대사를 조절하며 세포 내에서 단백질 및 지방의 합성과 분해를 조절합니다. 네 번째, 세포 성장 및 복구. 인슐린은 세포의 성장과 복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의 성장과 복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혈관 질병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50~6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합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상 심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 말하고요.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뇌졸중의 발생 비율이 2~3배 더 높습니다. 말이 어눌해졌다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입술이 돌아가거나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및 복시 등이 나타나면 바로 119로 신고하시고요.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뇌졸중 증상이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이 오래된다면 미세 혈관에 이상이 생겨 혈관이 새거나 막히게 되는데요. 시력 장애가 없고 자각 증상은 없으나 오래 방치될 경우 시력 저하,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야가 변화하거나 초점이 흐려진다거나 시야에 이물질들이 떠다니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 합격증은 초기에 불편한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콩팥의 여가 기능이 20~30% 이하가 되었을 때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걸러내지 못하여 눈 주위나 다리, 얼굴이 붓게 되죠. 다른 증상으로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혹시 몸이 가렵고 피곤해지고 입맛이 없어진다면 그때도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바로 말기 증상이기 때문인데요.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콩팥 기능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빈혈 같은 증상, 바로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증상, 성기능 장애, 변비, 설사, 손 혹은 발이 무감각해진다거나 화끈거림 등의 신경합병증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 말단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짜릿짜릿한 느낌, 조인한 듯한 느낌, 쥐가 난 느낌,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고 혹은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걷는데 불편함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습한 날 주로 밤에 심해지기도 하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도 사람마다 다르고 대칭 혹은 비대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나도 속상한 발의 손상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무려 5에서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발 궤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분 중에 한 분은 절단하게 됩니다. 실제 하지 절단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감염이 있으며 궤양의 넓이가 2cm, 깊이가 0.5cm 이상일 때 튀는 혹은 굳은 살 부위가 빨갛게 변했거나 부어오르고 악취가 나고 분비물도 나오고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통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신 분, 발이나 다리에 색상의 변화가 있는 분, 발톱이 파고드는 분, 발이나 다리에 경련이 있거나 쑤시고 불편한 분, 이러한 분들은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 검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로 다음번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당뇨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식이요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각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아연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생성을 도와주는데요. 바로 굴, 지방이 없는 붉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피하는 음식이 있다면 바로 300식품, 정제된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입니다. 당뇨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안 먹냐?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먹고 몸이 막 아파지는 것보다는 다른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6,000번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데요. 운동이 처음이시거나 과체중이시라면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시간을 점차 30분, 1시간 이렇게 늘려보세요. 비만이신 경우 체중을 줄이기 전에 많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시거나 통증이 생기면 멈춰주세요. 몇 끼 식사를 하시면 무조건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좋고요. 일주일에 최소 3일 정도는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분들은 정말 힘드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사 안윤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파이팅 하세요.